안녕하세요. 열린교육원의 강사 장희연입니다. 노화에 따른 변화와 주요 질환 6번째 단원 피부계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화에 따른 특성 교재는 163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화에 따르는 피부는 건조해지고 탄력성이 감소하게 됩니다. 피하 지방이 감소됨으로써 기온에 민감하죠. 그러면 추위에 잘 타게 되겠죠. 그 내용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추위나 더위에 민감하다. 손톱, 발톱이 딱딱해지고 두꺼워집니다. 그러면 이 어르신들의 손톱, 발톱의 관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두꺼워지시기 때문에 손톱, 발톱 깎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면 따뜻한 물에 담궈서 잘라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손톱의 모양은 항상 이렇게 둥글게 깎아주시는 거 기억해 주시고, 발톱은 일자로 잘라주시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시험 많이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림으로도 나오니까 이 내용은 반드시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탈색이 됩니다. 노인성 반점인 갈색 반점이나 검버섯이 생기죠. 그리고 피부가 건조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상태의 소양증이 생기는 거죠. 가려움증이 많이 오신다는 거예요. 또 특징 중에 하나 기억해 주셔야 될 거, 상처 회복이 지연된다. 이거 시험에 지문에 많이 등장했던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질환, 욕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병상에 오래 누워있는 환자의 후두부, 등, 허리, 어깨, 팔꿈치 이런 면들이 바닥과 닿지 않습니까? 이렇게 닿게 되면 혈액 공급을 받지 못해서, 즉 압력으로 인해서 피부가 괴사가 되는 상태가 바로 욕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장기간 동안의 와상이라고 하는 상태는요, 오랫동안 누워 계시는 와상 상태는 장기간 누워 계시기 때문에 압력이 주기적으로 주어지죠. 또한 체위 변경이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욕창이 오기 쉽습니다. 영양 부족, 체중 감소, 근육 위축, 피하 지방 감소 등도 관련 요인이 되겠죠. 요실금, 변실금은 욕창을 악화시키는 아주 주요 원인으로도 보실 수 있는데요. 요실금, 변실금이 있으시다면 항상 젖어 있는 상태가 되겠죠. 또 오염물이기 때문에 미생물의 번식이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관련 요인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욕창의 증상은 일단 발생을 하게 되면 1단계서부터 살펴보시겠어요? 피부색이 분홍색으로 되고, 또한 조금 더 지나가면 푸른색을 띠게 됩니다. 또 일시적으로 누르면 하얗게 보이기는 하지만 이 붉은색, 이러한 상태를 피부 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붉은색을 띠는 경우는 1단계로 보시면 되고요. 2단계는 피부가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물집이 생겼다. 이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물집은 수포라고도 하는데요. 이 수포는 제거해 주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왜 그럴까요? 감염 소인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거해 주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2단계에서 볼 수 있는 특징적인 것이 벗겨지거나 물집이 있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단계는 깊은 욕창이 생기고 괴사 조직이 생겼다라고 하는 내용과 함께 4단계는 아주 깊은 곳까지 들어갔어요. 뼈와 근육까지 괴사가 진행이 되는 아주 말기의 욕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욕창에 증상이 있을 때 초기 대처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미지근한 물을 반드시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뜨거운 물을 사용하시게 되면 손상이 더 가중이 되겠죠? 그래서 미지근한 물로 물기를 닦아주시고, 주변을 나선형으로 그리듯이 마사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욕창 부위를 마사지하는 것은 안 된다.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게 혼돈을 주기 위해서 시험에 많이 내는 유형이기 때문에 지문에 많이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주변은 마사지가 가능합니다만 욕창 부위는 마사지하면 안 된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0분 정도 햇볕을 쬐어주시는 거는 피부 재생과 함께 이 피부가 치유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30분 정도 햇볕을 쬐이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욕창의 치료나 예방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너무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오네요. 침대에서 2시간마다 이 내용은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 반드시 기억합니다. 2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해주셔야 하고요. 의자나 휠체어에 앉아있을 땐 그보다 2배 더 자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1시간마다 자세를 변경하는 내용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합니다. 침대의 시트의 주름은 제거를 해주셔야 되고요. 젖은 시트는 바로 교체를 해주시는 거 원칙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욕창의 원인이 압력과 마찰이기 때문에 무릎과 무릎 사이에는요, 베개를 끼우셔서 마찰을 방지해 주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자, 또 파우더 사용은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사용을 해주시면 안 된다. 도넛 모양의 베개도 사용을 해주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세요. 자, 그리고 영양을 잘 공급해 주시면 상처 회복에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나와 있는 피부 건조증 교재 167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피부의 건조증은 관련 요인이 건조할 때 많이 생기기 때문에 겨울철에 이런 건조증이 많이 온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비누 혹은 세정제, 알코올을 사용하시게 되면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이러한 가려움증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뜨거운 물을 사용하신다든지 알코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 과다하게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뜨거운 물 사용하시면 노인분들에게는 절대로 안 되는 내용으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건조증의 증상은 피부 발적, 부종 또는 통증이 오고요. 팔꿈치부터 손목까지 가려움증이 동반된다 이런 내용 살펴보시면 됩니다. 치료 및 예방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목욕할 때 따뜻한 물을 사용하시는 건 가능합니다. 뜨거운 물은 안 된다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순한 비누, 세정력이 너무 강한 비누나 지성용 비누를 사용해 주시면 가려움증 더 유발하기 때문에 이 건조하신 분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순한 비누를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자, 목욕 후 물기를 두드려서 말려주시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문지르지 않는다. 또 보습제를 충분히 사용해 주신다. 알코올이 함유되지 않은 보습제 내지는 피부 유연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나와 있는 내용 대상포진입니다. 교재는 168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 대상포진은요, 수두성 바이러스, 즉 수두 바이러스가 이 피부층에 잠재되어 있다가 면역이 떨어지거나 연세가 드시면서 과로하셨다든지 스트레스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이 수두 바이러스 잠재되어 있던 게 살아서 움직이면서 내 몸을 공격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증상을 보시면요. 수포가 먼저 생겨요. 보통은 또 통증이 있기도 하고 가려움증 내지는 자결감. 자결감은 타는 듯한 통증을 자결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면서 피부가 저릿저릿하고 발진이 생기는데요. 이런 발진이 작은 물집이 띠 모양으로 나타나면 이것이 대상포진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치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병소가 퍼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대상포진을 긁어서 퍼지게 되면 굉장히 감염 부위가 넓어질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되고요. 치료약으로는 대상포진은 수두 바이러스가 문제이기 때문에 항바이러스제를 사용을 해주셔야 되는 내용, 또 염증이 있다면 항염증제, 또 통증이 굉장히 심하시기 때문에 진통제, 냉찜질 해주시면 되고요. 칼라민 로션과 같은 국소 치료제 사용해 주시면 가려움증을 덜 하실 수가 있죠. 적절한 영양과 휴식을 해주시고요. 의사와 상의하여 예방접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질환으로 옴에 대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옴 진드기가 피부 속에 기생하여 발생을 하게 되는데 사람과 사람으로 직접 감염을 하게 됩니다. 가려움증을 동반하는데요. 특히 밤에 긁으시는 분들 의심하셔야 되겠어요. 왜 그럴까요? 옴이 밤에 활동합니다. 그래서
밤에 굉장히 가려움증이 심해서 잠 못 주무시고 긁으시는 어르신들 보시면 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오염된 침구나 옷 등과 접촉을 차단해 주시는 게 이 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좋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치료할 때 주의사항이 시험에 나옵니다.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죠. 대상자만 치료하면 됩니다? 아닙니다. 동거인이나 가족들 또한 요양보호사 동시에 치료를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치료는요. 목에서부터 얼굴이 아니고요. 목에서부터 발끝까지 전신에 연고를 바릅니다. 얼굴을 제외해야 합니다. 라고 보셔야 돼요. 연고를 바르는데 이 연고는 린단 로션이라고도 하고요. 린단 크림이라고도 하고 린덴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의 연고를 발라주시면 치료가 잘 되죠. 세탁이 어려운 것은 3일 동안 햇볕에 널거나 다림질을 해주시면 이 옴은 사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뜨거운 물로 세탁을 하시면 그대로 거기서 죽는 거죠. 세탁 후 3일 동안은 살아있을 수 있으니까 사용하지 않는다. 그 내용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머리니 한번 볼까요? 지금도 머리니가 있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있습니다. 교재 170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머리니가 물어서 흡혈을 하는 게 바로 머리입니다. 증상은요, 엄청나게 가렵죠. 잠을 못 자는 거죠. 수면장애, 피부에 상처도 있고요. 두피 염증도 일으킵니다. 자, 머리니 치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감염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물건과 접촉하지 않는다. 가장 흔한 게 빗이에요. 머리 빗입니다. 그런 물건 접촉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침과 옷은 뜨거운 물로 세탁하면 사멸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잘 말려서 사용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머리도 드라이기로 잘 말려주시면 머리니는 없어지는데요. 특히 뜨거운 온도에 노출이 되면 다 죽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머리를 뜨거운 물로 감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55도 이상이면 머리 화상이 있겠네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머리니 전용 샴푸가 있어요. 약국에서 사서 그걸로 감기시면 바로 사멸하니까 그거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빗이나 브러쉬, 수건 공동 사용하지 않으시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빗과 블러쉬는 5분에서 10분간 뜨거운 물에 담그면 사멸한다. 그래서 소독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우리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